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월요일 돌아왔고요. 7월 딱 중순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개장 2분 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는 0.3%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0.36% 상승.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한 1분씩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일단은 야간 선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상승 출발은 할 거고요. 오늘 수급 얼마나 들어온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트럼프 이슈만 없었다면은 좀 더 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갔을 텐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등락폭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수혜주로 불러일으지는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산업군들의 수급이 얼마나 쏠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르긴 오를 건데 수급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상승률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을 잘 봐야 된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불상사, 전화위복, 불상사 전화위복 업. 진짜 대단하죠. 뭐야? 예? 그분. 자, 우리도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전 진짜 반성했어요.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목숨 걸고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목숨까지까지 누가 나한테 총겨놓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마인드 세팅을 머스크도 그 얘기 했다더라고 트위터에. 뭐라고요? 지난 8개월 동안 2번 정도 자기가 암살 시도가 위협 있었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위대한 사람 되려면 암살 시도를 받아야 될 거다. 위대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하기 싫으면 목숨까지 걸 거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대해지려면 목숨 걸어라. 아니면 말어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불상사, 전화위복 그로 인해서 또 시장이 얼마나 또 반응을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5% 플러스로 28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96 갔다가 지금 뭐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에는 1.6% 뭐 떨어지기도 했었던 그런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살짝 다시 올라서 금요일 날의 종가 부근 보다는 조금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5% 상승. 코스닥은 0.21% 상승 852. 역시나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증시가 오른다고 하면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오늘도 상대적으로는 좀 강도가 약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0.7%, 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도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살짝이지만 마이너스권인데요. 0.7% 정도 마이너스 찍고 있고요. 가장 강한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1.4% 그리고 네이버가 3%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주에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15만 원대에서 이제 18만 원대를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한 일주일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1.1% 같이 오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4.3% 오르면서 7월 17일 그 체코 원전 발표를 위한 그런 한 걸음을 또 내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변압기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2.2%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은 에코프로 BM이 1%대 역시 2차 전지 약세 같이 하고 있고요. 엔캠도 5%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1%에서 2% 오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3.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테마, 섹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일단은 방산주와 변압, 원전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뭐 조선까지 좀 좋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은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 커버가 또 나왔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소폭 줄어드는 수준으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좀 일부 반발 심리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뭐 흐름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을 저는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저임금이 사실 또 올랐죠. 10,000원이 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로봇주들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밥kit 같은 경우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슈가 있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기술투자 같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코인을 영위하고 있는 게임주들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반등 나와서 뭐 반도체 쪽에서 일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사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올랐어야 됐는데 네. 아마 트럼프발 이슈에서 조금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급 기조가 조금은 약해서 원래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좀 과정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작 자체는 2차전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바이오 같은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개별적인 한영증권 같은 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좀 상당히 강했고요. 나머지 한전기술 제가 커버 좋게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급등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 그 매각 그게 지금 좀 해결이 되네요. 일본이 라인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이 충분하다. 이 네이버한테 지분 팔아라라고 얘기한 넉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 대책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단독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네. 그럼 맞겠네. 네, 맞는데 미봉책일 가능성이 매우 그래요? 높죠.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사진은 다 교체를 했고 사실 이거를 팔아라 말아라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의 문제니까 나중에 또 요구해도 그럼 팔아야 되겠네. 네. 아니 네이버 주식을 팔아야 되겠네.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기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 전에 나온 우리 구름샘 형님이 민준아 뉴스 좀 보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섹터나 테마가 있을까요? 아까 트럼프 그 불상한 사가 없었으면은 좀 편안하게 한 0.78%가 바로 가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아직 뭐 5월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70%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그는 이제 끝났죠 벌써. 12월까지 3번 하는 게 53%예요. 오, 9월, 11월, 12월 3번 하는 게 50% 넘었다. 50% 넘었죠. 예. 두 번보다 3배가 많아요. 3회보다 두 번보다 3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 좋겠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트럼프 당선이 높은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트럼프의 정책, 우려하는 정책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건 친기업적이다. 나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는 나쁠 게 없다. 그런 얘기죠. 흐름에.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과연 무시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 레드 웨이브가 오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드 웨이브 빨간 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까지 다 자기네가 공화당이 독식을 하게 되면은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우려가 갖게 되면은 주가 올라가는데 자꾸 좀 신경 쓰게 만들 것 같고요. 네. 그냥 대통령 혼자 되면은 그래도 혼자 다 무지막지는 못할 거다. 이런 그 약간 좀
좀 이렇게 침착한 뷰가 들어오면은 주가 상승은 가로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하원까지 다 먹을 정도로 이게 추락할 것인지 이번 네. 사태로 인해서 거기까지 촉진될 것인지 분위기가 트럼프 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먹을 것인지 그 민주당의 대책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게 웃긴 게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가 됐다고 본다면 네. 바이든이 끝까지 버틸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속보 나왔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런 게 그 중요합니까? 속보 나왔습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떻게 얘기를 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고. 그건 사실은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시되면은 민주당에서 하다간다 교체를 결국은 사람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상원 하원에서 하나 더 먹어야지 이게 블루 웨이 그 레드 웨이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지 끝까지 가갖고 다 뺏겨갖고 레드 웨이브가 될지 저는 레드 웨이브가 되면은 혼란이 오른다. 주가는 그 전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될 때쯤 되면은 레드 웨이브가 확인되면은 그거는 11월 이후에 시장 혼란이 올 수도 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레드 웨이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공화당이 휩쓸어 갈 것인지 반전의 카드가 민주당에 뭐가 있을 것인지. 민주당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보고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섹터로 보면은 역시나 이제 우주항공 국방 이쪽이 좀 셉니다. 그렇죠. 하나시스템 4.8%, LIG 넥스원 3.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3%. 역시 트럼프가 되면 이제 각자 도생하자. 그런 방위비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증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 쪽은 더더욱 이런 우리 가성비의 무기를 많이 수입하자라는 우리의 그런 무기들을 많이 수입할 것 같고 근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나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또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그쵸,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그리고 인터넷 카탈로그 이쪽에서 실리콘톤을 4% 넘게 오르고요. 건축자재 오늘 건설하고 건축자재가 좀 오르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건설사가 대표적인 금리나 또 수혜주 해가지고 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링 되는 그래서 금요일장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불 뿜었던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설도 삼부토건 비롯해가지고 뭐 대우건설 뭐 GS건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1%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 뭐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좀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을 오늘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의장이 열려 있는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대의장에서 26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꽤 많이 이 정도면은 하락하기 직전 가격대 거의 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ESS, 자율주행 그리고 나머지 그 2차 전지 이쪽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의장이 지금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262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술주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금리 쪽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 그렇게까지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좀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랑 방산이랑 이런 쪽이 너무 세지면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증시가 이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움직임을 좀 잘 포착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좋았던 네. 종목군들 다시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이제 금융주들 실적이 좋았음에도 이제 순이자 마진 쪽이 조금 떨어지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좀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넘버가 확실하게 찍히거나 아니면 산업의 성장이 명확하게 나온 쪽 아니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넘버발 수주가 좀 수급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실리콘2가 5.7%, 네. VT가 3.3%,
코스메카 코리아가 2.56%.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쪽에 움직일 때 좀 전반적으로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자율주행 쪽에서는 인포뱅크, 슈어소프트테크, 넥스트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3%에서 7%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밀지 마, 장 밀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코스피가 보합권까지 지금 음봉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0.01% 마이너스 찍고 다시 지금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2857선. 아까 수급을 잘 봐야 된다고 하창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이 초반부터 1000억 정도 팔고 선물에서도 1100억 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였고 기술주의 상승 동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을 다 뜯어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쪽이 많아요. 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막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고용 총 인구수가 줄어들면 임금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관세도 마찬가지죠. 수입 물가 높아지고 또 자국 내에서 생산 또 굉장히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물가에 대한 상승 트리거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 커버가 나왔는데 좀 금리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인하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들도 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배팅이 되면서 기술주의 수급이 굉장히 쏠려 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물음표가 막 이렇게 생기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내년 뭐 중순부터는 이제 HBM 초과 수요도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말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지금 물음표가 막 생겨 있으니까 당연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지금 또 관련된 산업군이 워낙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또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물음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일부 좀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수급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량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그러한 연속성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상당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변수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김정은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 재정에 대한 부담, 금리 인하가 네, 정말 좋은 건가? 그게 가장 큰 이슈죠. 저도 이제 그래서 쓴 거 퀵 퀘스천이 뭐냐면은 CPI, PPI인데 PPI 둔화돼서 연내 금리 인하가 3번까지로 지금 50% 이상이 베팅하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시장이 고거냐 이거죠. 음. 그 퀘스천에서는 내 퀘스천인데 뭐냐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 3번이 정상화 과정인가 리세션 컷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화 과정인가 리세션 컷인가는 뭐예요? 리세션이 임박하거나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3번까지 인하하게 되는 것인지 올해 내로 정상 궤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가, 혹은 정상 고도라서 골디락스 금리 인플레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성장률은 미국 GDP 기준으로 2%대로 나와요. 그럼 폭락은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는 사실은 2번 정도면 그게 정상화 같은데, 정상화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3번까지 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다. 그러면 정상화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주가가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리세션 컷을 생각 안 하면은 쉽지 않은 3번을 시장이 기대한다는 거 대체 뭐냐 이거죠. 이건 컨플릭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냐, 혹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의 선택이라는 거죠. 시장의 관계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투영했냐 다른데, 일단 GDP, 그래서 이번 달 말에 PC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번 달에 PC 나오거든요. 네. 근데 PC는 CPI와 PPI가 내려가서 이미 잡혔어요. 네, 낮은 쪽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젠 금리 인하 하는 추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GDP나 실업률 자체에 변화가 있느냐, 그걸 퀘스천을 가져야 되거든요. GDP가 이제 내려가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리세션 컷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말한 트럼프 얘기는 트럼프가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가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금리 인하를 먼저 막 하면은 단기 금리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되고 그 인플레가 자극되는 걸 신경 쓰는 시점이 어느 것이냐. 네. 아마 올해 말까지는 아주 시리어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가 바뀌고 나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 웨이브가 돼서 공화당까지 다 먹게 되면은 네네. 지금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라는 법이 확실하다는 건 아닌데 레드 웨이브가 되면은 지금 내년까지 미루지 않고 트럼프로 인한 좀 부정적 인플레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그 긍정적 심리에 대한 거하고 상충하고 충돌하는 것이 네.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저는 레드 웨이브인지 아닌지 이게 계속 트럼프 불사조 공화당 다 이겨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네. 한두 주 하다가 조사 나오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컴피티션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똑같은 매크로라는 A라는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는 정말 그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이 계속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2,900 넘어가는 이 포인트, 2,800 넘어가는 이 포인트, 요렇게 바로 초입에서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지금 출장 상황이라서 초반장에 어디로 돈 모이나요? 프로그램을 지금 출장 중이라 못 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돈 어디로 모이나요? 방산,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이노텍 얘네만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화장품하고 약간의 그 바이오 뭐그 정도. 화장품. 뭐 변압기 쪽도 나쁘지 변압기 않고요. 쪽. 예, 인프라, 조선, 방산, 그러니까 주도 산업군에서 일단 3-4개 정도는 깔아 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는 이제 NFT, 그다음에 비트코인 요런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 좀 이벤트 생기니까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있잖아요. 저번에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은 지금 빅테크가 좀 반등했잖아요. 트럼프 있기 전에 기억나죠? 미국 장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올랐는데 이제 웃긴 게 러셀 2000하고 필반하고 다 같이 올랐어요. 보셨어요? 네. 1.230. 자 이거 볼까요? 잠깐 이거 보실까요? 네. 보시면 4페이지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일 금요일이고 맨 좌측에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게 전날 목요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간이고 여기 보면 목요일 금요일 날 S&P가 마이너스 0.8에서 플러스 0.5, 러셀이 3.57, 그 다음 날도 1% 올랐어요. 필바니아 마이너스 3% 갔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러셀이 계속 강세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이거 이따 얘기하고 빅테크의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일시적일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목요일 날 S&P가 마이너스 0.9%고 러셀이 3.5%의 격차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4% 격차가 난 게 거의 아주 이례적이라 하더라고요. 지난 16년간에 이렇게 큰 격차가 없었대요. 네. 이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라 하더라고요. 엄청난 낮은 확률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기로 끝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UBS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거에도 빅테크의 소형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거죠. 뭐 사례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근데 그 중에 한 5개 사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주 정도는 이런 흐름이 지속됐대요. 관성이라고만 했어요. 이게 특별히 무슨 어떤 논리적인지 꼭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빅테크가 꼭 절대 주가가 계속 빠지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4주 지수된다는 게 소형주로 가니까 지수는 올랐대요. 근데 상위주는 시장보다 마이너스 4.8% 뭐죠? 빠졌네요. 이 마이너스 4.8%가 시장 대비. 시장이 4.5%.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주가 올라가서 언더퍼포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돌고 근데 러셀도 그냥 플러스 유지되고 이렇게 한 거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리세션 컷이라고 보진 않고 순환매적인 장세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중소형주 순환매가 엊그저께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이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실적 나올 수 있는 7월 20일 전후에 큰 실적들이 나오면은 다시 빅테크로 갈지 말지 한 1, 2주는 관성에 의해서도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빅테크가 무구장창 빠지나는 건 아닌데 시장에 대비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언더가 될 소지돼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매우 지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결국 오늘도 이제 우리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IT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0.3% 빼면은 나머지 다 파란색이니까. 근데 금요일에도 이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두 분한테도 여쭤봤던 게, 빅테크의 그런 뭐 M7이나 이런 애들은 좀 쉬고 러셀 2000이나 그동안 못 올라왔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지는 애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좀 줍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런 그동안 올라왔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뭐 등등등 애들이 좀 쉬고 나머지 애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까요? 하고 금요일날 여쭤봤었고, 네. 김장을 본부장님은 일단은 미국장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변압기, 자동차 등등등 이렇게 네, 말씀을 주도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날도 우리가 못 보는 날 러셀 2000이 저렇게 오르고 또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색깔이 바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그 이전 생각 똑같습니까? 저는 생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트럼프 이슈가 없었으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됐을 거고, 야간 선물이 올라갈 때 최근 한 두 달간의 패턴을 보시면 항상 반도체가 약진이 나올 때마다 야간 선물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엔비디아도 주가 반등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주들 다 올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금리 인하 시그널에다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가 지금 물음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러셀도 러셀이지만 저는 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였었던 건설주 이런 것들도 박살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명확한 뭔가 뷰에서 좀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 수정은 해야겠죠. 이거는 뭐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총을 쏴는 이슈가 생기면서 발생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수급 이탈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주도 산업군들 5개 안에서 3가지 정도는 지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수급 이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그렇다면 네. 지금 러셀 2000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건설주 오르고 건축자재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잖아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건설, 건축 우리나라는 모르겠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명확해요. 미국 기준은 명확한데 아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얘기니까 그 리세션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3번이 정상화가 아니고 리세션 커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기준으로 정상화 2번 정도로 끝난다고 가정하잖아요. 오히려. 그러고 GDP가 2.1에서 2.7인데 미국에 대한 전망이 그게 특별히 확 하향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골디락스예요. 네.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골디락스는 부인 못할 거고요. 그걸 하면 시장은 업입니다. 아직은. 예, 그리고 금리 인하가 2번 한다면 그 금리 인하 수혜주가 여전히 가요.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똑같을 것이냐? 그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나라만의 리스크가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 2번 한다 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냐? 우리도 2번 할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들어가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런 건 내가 이제 한국 모르겠다 이거죠. 미국은 바이오하고 유틸리티, 신재생, 경기 사이클 리츠가 가는 게 맞아요. 금리 인하 2번만 하고 경기가 2.4% 성장률이 박살이 안 나면. 근데 만약에 리세션 커스로 3번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 기준으로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2.1%, 2.5%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까 금리 인하가 평상 정상화로 되는 이 수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약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산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럼 금리 인하를 실제 할 때 시장은 조정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전통적인 방어지로 가게 되고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태클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다시 대응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세션 커스로 3회를 볼 것이냐? 아니다. 리세션 커스 하더라도 그는 정상화 일부다. 아니면 정상화 2회하고 그 경제 성장이 탄탄하다. 이렇게 갈 것이냐에 따라 갖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 2번, 이게 정상화,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빠지면은 그냥 금리 인하 수혜주로 스프레드에서 간다고, 장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방해돼요. 근데 금리 인하 방해되고 하는 것이 단기 금리는 방해를 못 시킬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장기 금리 10년 이상은 이게 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는 트럼프만 아슬아슬하게 뭐 40일 때 40으로 돼가지고 상원하고 현하고 스플릿되고 그러면은 그냥 지 멋대로 갈 것이냐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슈팅돼 불상사가 전화해보게 돼서 다 휩써버리면은 지네 멋대로 하게 되면은 그 우려가 생각보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거기다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똑같은 그 바이오가 될지 2차 전지는 미국이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 또 차갈 것이냐 말까 완전히 다른 문제고 2차 전지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특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스핀을 줘서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고 미국은 이렇게 접근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거죠. 이게 트럼프가 레드 웨이브가 되면 이게 미국장이 일단 한번 조정받고 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요런 것만 살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정상화로 갈 것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장이 빨리빨리 좀 추세적으로 오를 뻔했는데 중간에 좀 또 잡음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기 그림은 여전히 걔는 트럼프는 뭐죠? 빅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빅테크로 아주 개박살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지셔닝은 미국을 숏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건 아직은 없다. 근데 조심해야지. 리세션 커치되면은 이게 골 때려지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레드 웨이브가 돼버리면 이거랑 요거랑 리세션 컷하고 트럼프하고 결합되잖아요. 레드 웨이브. 그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지금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변수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매크로의 가능성 그리고 매크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또 변수 그리고 시장에 어떤 게 섹터가 가느냐에 대한 변수를 너무 많이 이 세 가지 변수가 세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시나리오가 한 16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 지금 복잡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말하는 나도 복잡한데 그게 사실인데. 근데 그거를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심플리파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빅테크들의 약진이 주 성장 그 주가의 지수 상승 포인트였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빅테크들의 성장?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약진 흐름들이 잘 된다? 잘 되는 부분을 계속 커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빅테크들이 원래 전통적인 성장주로 더 좋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확률이 올라가니까 빅테크 애들이 살짝 쉬고 러셀이 조금 더 가는 그거는 이제 소외됐었던 쪽이 있으니까 한번 키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러셀만 올라가고 만약에 금요일장에도 미국 기술주들이 다 무너졌으면 그러면 또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반등을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눌려서 끝나서 그렇지 하락 부분을 다 만회도 했었어요. 장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러셀 쪽으로 공매도 일부 도는 거랑 수급이 도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수혜받는 쪽 그리고 자금이 쏠리는 쪽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큰 물줄기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으로 기준점을 잡고 얘기를 했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달 전이면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죠. 안 좋은 방향으로 바로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시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가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거죠. 변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어쨌든 야기하는 해놓은 정책들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상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에는 당연히 상충되는 이슈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선 정치적인 부분에 조금 더 노이즈에 집중을 하겠구나로 바뀌면 그 당분간은 시장의 성격이 일부 바뀔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러셀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제 산업군들이 재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한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냐면 제 질문은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고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변압기 뭐 등등등등 이런 게 좀 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포션을 많이 들고 있었던 거.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이런 애들을 지금 일단 팔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밑에서 잡은 분들은 지금 수익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팔고 좀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고 다시 주울지 혹은 그냥 기다리고 있을지 뭐가 더 나은 전략일 것 같은지 직관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앞에 디테일을 좀 깔아봤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네, 이걸 한번 볼까요? 네. 단기 주목할 종목 일정 있는데요. 그 IT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네. 애플 깔아.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렇게 크게 그룹으로 졌어요. 이 주식들이 버티면 장애 빅테크나 뭐 IT, 이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이죠. 여기 뭐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건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 깔아. 그다음에 ARM 한미반도체 깔아. 요 몇 가지 이거를 말씀드려. 얘네 주가가 버티면은 장은 뭐 그렇게 움직일 거 없을 것 같아요. 애플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갈 거거든요. 근데 장이 만약에 그 정치적 인플리케이션을 아주 세게 잡고 전체적으로 눌림 쪽으로 가서 네. 빠지면 애플도 많이 못 갈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9월달에 신제품 나오는 것도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온디바이스 수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14일 동안 이틀 빼놓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조금 싸지도 않아요. PR이 네. 30배 넘었어요. 얘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네가 버티고 그러면 한국의 그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아웃퍼폼 클리어하고 절대 주가가 많이 안 빠지잖아요. 거의 안 빠지면 그럼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쪽은 살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통적인 건 엔비디아 잠깐 제껴놓고 ARM을 보십니다. ARM이 PER이 100배가 넘어요. 네. 근데 얘가 안 빠진다.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온디바이스 관련되는 그쪽에 그 HBM이 아니더라도 그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살아 있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이 아사리판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판에 뭐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렇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회사 필요 없어요. PR이 지금 32배거든요. 32배. 내년에 성장률이 80%인데 네. 밸류는 싸지 않죠. 32배, 100배. 예를 들어서. 근데 버틴다. 그러면 HBM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밀어보겠다. 언제까지? 다 8월 달까지는 가보겠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뭐죠? 아까 애플은 9월 앞두고 8월까지 가는 거고 최소한.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8월 20 며칠에 실적 나오니까 그 관련된 게 우리 프락시가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안 빠지면 장은 IT 쪽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아직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기 안 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을 거예요. 마이크론 빠진 것보다 그렇게 폭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실적이 나올 때까지 안 빠질 겁니다. 실적이 7월 말에 나오는데 가이던스가 이상하다든지 뭐 이상한 잡소리 나온다든지 삼성전자가 8월 달 들어갔는데 또 실패했네. 이런 극단적인 게 안 나오면 잠깐 언더할 수 있지만 추세가 바뀔 거라 보진 않은데 그거 보려면 마이크론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관련 삼성 하이닉스를 묶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틴다는 전제하에 저 종목들을 네, 본다. 언더할 수 있어요. 언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애플하고 암하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 대덕전자 같이 그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은 레거시 제품입니다. 레거시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없으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온디바이스 높은 밸류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들의 심리가 살아 있다면은
거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잠깐 보지 말고 걔네는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는 그냥 언더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고 본다면 네. 주식시장에서 아주 확 이거를 슛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아까 막 IT에 대해서 몰빵한다 이렇게 할 타임이냐 그거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버틴다는 전제하에 저런 종목들이 버텨주느냐 저기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한번 팔고 네. 밑에서 다시 잡을까요? 흔들릴 것 같으면? 그렇죠.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오.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리스크와 수익을 동시에 잡는 매매법은 없습니다. 맞죠. 내가 불안하면 당연히 도망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뭐 난 나쁘지 않다, 나 이 정도만 만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 줄여놓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한 기준점은 깨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욕심을 좀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이제 팔지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비중 줄여놓는 게 높고요. 오케이. 대신에 저는 기준점이 지금 여기서 멀지는 않습니다. 저는 2800에서 2825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좀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2850 종가상 깨지면 대응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800에서 2825포인트가 깨지면 비중을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맞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평선 좀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깨지면 밑에 박스권이 한 10%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럼 걔네들이 10% 정도 날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스닥과 S&P가 4에서 5%가 눌려요. 그럼 나스닥과 S&P가 4에서 5% 눌린다고 생각해보면 코스피는 2700선까지 눌리거든요. 그렇게 그 지수의 좀 연동과 흐름들을 좀 변동성으로 잡아놓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2800선이라도 2800이든 2825든 어쨌든 깨졌을 때는 대응을 한 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좀 각자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짧게 진짜 난 타이트하게 보겠다 하시면 50 종가상 이탈,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2800에서 2825 정도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씩 이제 1%든 2%든 팔면서 현금을 계속 마련해 놓다가 이탈하면은 많이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놓고 다시 2700선에 다시 죽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에 대한 이런 임팩트가 미국 시장을 빵 하고 강타를 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차트 켜보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켜보셔가지고 한번 여기 지금 지지선 버티고 있는 구간 깨지면 어디가 박스권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한 10% 정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0.13% 플러스 2861, 코스닥은 0.05% 플러스 85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아까랑 그대로 외국인이 1000억,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선물에서도 1200억, 외국인이 마이너스, 기관은 400억 정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게요. 환율은 1377원이니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보노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네, 보노님 자료부터. 네, 그럼 일정 좀 빠르게 일정 빠르게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일정은 이제 뭐 소비자나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 오늘 이제 중국의 좀 GDP라든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19분 남았는데, 뭐 중국의 GDP, 그다음 소매 판매, 실직률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 경기에 대한 흐름들 좀 차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월 연설 있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블랙록,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이제 뭐 요거는 조금 좀 작은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요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틀랜타 페드 GDP 나오니까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장 전에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굵직한 거 나오죠. 찰스 슈왑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실적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융주로 스타트를 좀 끊었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요거 이제 ASML 실적 나오니까 요게 이제 기술주들 좀 영향을 좀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뭐 굵직한 존스앤존스 이런 것들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목요일 날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10년물 국채 입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요런 것들. 그리고 TSMC 발표 또 있으니까 연쇄적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실적 발표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조금은 뭐 한산한데 어쨌든 FOMC 뭐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수목. 네. 뭐가 중요하죠? 실적 발표. 실적 발표. ASML, 그다음 TSMC.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정 봤고요. 신문으로 갈까요? 네. 신문은 첫 번째가 요겁니다. 방위비 늘어난다. K 방산주 들썩. 네. 네,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압박이 시작되겠죠. 미얀 주둔, 미얀 그 미군이 이제 어떻게 주둔하는 거에서 또 비용 내라 이렇게 할 거고, 나토에 대한 지금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자선 사업 하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물꼬가 좀 터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생산량이 얼마나 빠르냐, 네. 잡기일이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방산주들이 좀 수혜를 크게 받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이제 트럼프발 수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좀 경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업급여와도 거의 격차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영업자가 국내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요게 이제 로봇 시장에 조금 확대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드에다가 주문하는 게 한 2, 3년 사이에 매출이 몇 배가 올랐어요. 12, 3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로봇으로 서빙하는 거 좀만 근교 나가고 좀만 큰 데 가보셔도 이제 막 로봇이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띠리리리리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소리 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서빙하고 하는데, 그런 로봇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체가 배송 로봇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 워낙 강하게 그런 수수료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로 넘어올 것이고, LG전자는 지금 월 66만 원으로 이런 서빙에 대한 로봇들 이제 렌트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아마 로봇주들 각각의, 로보티즈는 이제 일개미로 해서 배송 로봇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로봇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030원으로 결정이 됐다. 네, 10,000원이 넘은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의 막이 올랐고 사회보장급여도 늘어난다. 주 40시간씩 근무하면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만 원이네요. 월 209만 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화, 네. 로봇 요런 그렇죠. 쪽으로 무인화 이쪽으로 가는 흐름 아니냐? 네, 왜냐면 이미 포스뱅크나 이런 거는 실적이 진짜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콘텐츠 쪽 흐름 굉장히 안 좋은데 방송계나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유튜브나 이런 쪽에 트래픽이 많이 뺏겨서 여전히 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10대, 20대 중에서 유튜브 수익이 1억이 넘는 그런 이제 운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튜브 수익이 1억이 넘는 1억이 넘는 억대 연봉을 가지고 있으신 유튜버들이 2,000명인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시장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OTT 채널,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 연관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광고 관련된 쪽 다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구름샘 형님이랑 의견이 똑같아. 2,000명밖에 안 돼? 나 진짜 그 생각했는데 1억 이상. 그러니까. 그럼 유튜브로 1억 벌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40%인가 떼가잖아요. 40%인가 50%인가. 그거는 슈퍼챗만 그렇고. 슈퍼챗만 그래요? 애드센스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왜 나는 떼고 받은 거지? 아무튼 몇십 퍼쳐. 아, 네. 아무튼 그 많이 떼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좀 영향력이 있죠. 그런 거 빼고 우리 그 뭐야 광고 매출 이렇게 광고에서 따로 받는 돈 빼고 빼고 애드센스로. 그걸로 애드센스로 조회수 한 평균 한 2, 3만 나오고 네.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씩 올려도 1,000만 원 찍혀요. 그렇게 많이 지켜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월 1억인가? 월 1억인가 봐요. 네. 제 기사를 잘못 읽었어요. 월 1억? 네. 한번 아무튼, 다시 네. 한번. 오케이. 네, 그렇죠. 월 1억인가 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화 관련해서 그리고 네.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K 컨텐츠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부장님 네. 자료 가볼까요? 아까 관심 종목 말씀했는데 잠깐 그거 밑에 일정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봅시다. 네. 그 페이지. 연일은 아까 이 종목도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아직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이 절대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그러면 장 없어진다. IT 쪽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고 중국의 3중 전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혹시 무슨 정책 발표 있으면은 아마 2, 3일 뒤니까 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특별히 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일부터 18일 중국 3중 전회. 네, 근데 혹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추세가 잡혔다고 보고 중국이 좀 자신감을 얹으면서 뭐 금리를 손댈까? 아니면 부양 정책에 손댈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오늘 아니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내일 아침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 파월이 워싱턴 DC에서 경제 클럽 토론인데 지난주에 그 PPI, CPI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하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 주가하고 요거 이렇게 본다는 얘기 말씀을 다시 한번 16일 드리고요. 파월. 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아까 말한 한미반도체와 코스닥스 가져왔는데 대장주 주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해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도 그렇고. 이런 보세요. 한미반도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나왔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좋아요. 아직도 싸다. 아직 스틸 취프죠. 실적도 좋다. 밸류도 가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장주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품도 좀 반등했다가 약간 그러잖아요. 요 대장주 중에 하나 코스메틱 코리아도 좋지만 네. 많이 덜 냈던 코스맥스도 미래에셋증권 코스메틱 코리아도 같이 썼는데 요거가 신규로 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주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도 괜찮다. 화장품도 아직 꺾일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은 저번에 뭐 코스피를 제가 건드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금투세건 확정적으로 되면은 그때 건드릴게요. 그대로인데 테크 섹터 이제 미국, 한국 합치겠습니다. 네. 어디가 특별히 낫고 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테크가 여전히 제일 많은 것 같지만 그 나머지 합해보세요. 조선주, 기업밸류, 화장품, 기타 이거 합하면 얼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 30%지. 그러니까 테크하고 넌 테크하고 어떻게 밸런스가 돼 있다. 이거 바벨 전략을 하죠. 그렇죠? 네. 인도 시장은 가외로 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고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보너님 그거 여기 SBS 뉴스에 있네요. 연간 1억 1억 맞죠? 네, 연 그러니까, 1억을 연 초과한 1억. 수입을 신고한 창작자는 2,781명.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신고한이니까 더 많겠죠.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진짜 백화점 가면 그리고 뭐 수입 참매장 이런 데 가면 와 진짜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많아? 맞아, 명품 맞아. 매장 가서 서 있는 사람 보잖아? 장난 아니 아니야.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서 들고 저걸 나오잖아. 사는 거야? 인천공항 가잖아요?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컵밥집 이런데 막 어려운데 막 이런데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많아요. 이렇게 짠내나는데 그러면
아, 역시 경제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만 딱 보이는 거지. 아, 저도 맞아. 생각해보면 3,000명밖에 안 된다고?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보이는 그런 유튜버들은 다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많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시장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감까지 좀 그 전략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코스피 0.06% 플러스. 아니 장 초반에 그래도 0.5로 시작하더만 왜 또 이렇게 죽었대? 0.06% 플러스 2,858, 코스닥은 0.1% 마이너스입니다. 849.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대형주 쪽에서는 로템,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애들 4%에서 8%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 LG 이노텍이 3.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형주 쪽에서도 한전기술, 뭐 KCC, LIG 넥스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애들, 삼양식품 오늘 6% 이렇게 쏘고 있고 나머지 그런 농심이나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쵸? 그래서 요렇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뭐 리가캠바이오, 넥슨게임즈, 파마리서치 그렇게 상승세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대형주는 약하고 중형주가 오히려 갤럭시 하모니트리 얘네 비트코인 때문에 DR텍, 우리기술 티자 얘네 빼고는 사실 진짜 뭐 아예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감까지의 전략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tay calm. Stay calm. 침착하게 있어라. 오늘은 최소한. 저도 내일이면 파월 결과 나올 얘기 것 좀 하고 같으니까 보고. 오늘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 얼마나 이탈되는지 삼성전자 좀 체크해 보시고, 네. 네, 뭐 선물이야 뭐, 네 크게 뭐 아직은 변동이 없어서, 네. 일단은 침착하게 그냥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보내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우, 참. 쉽지 않은 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3분인데 지금 끝내도 되나? 지금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좀 그쵸? 괜찮아요? 53분. 아니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쥐어 짜내기는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하나 시스템하고 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 증권회사냐면은 상상인에서 나온 게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 29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앞도 있죠. 그게 변수긴 한데 실적 자체는 뭐 그냥 나쁘지 않게 적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약간 소폭 하회이고 하반기에 폴란드 향 물량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 적었는데 핵심 뭐냐면 여기는 이걸 적었더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분할하면은 신설법인 중에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라 있거든요. 그 우리 한미 반도체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 HBM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그거 밸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밸류를 한미 반도체 밸류에 30% 할인해서 25년도 PER 35배를 줘서 신설법인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를 4조 1천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직 분할하기 전에 가치를 29만 5천으로 제시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목표가 13.5% 상향했다는 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HC님께서 눈치 보기 장세 같다. 어차피 한국장은 외국인들의 단타 맛집이다. 결국 외국인 수급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오늘 수급 좀 잘 보고 스테이 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공대생님께서 한 주의 시작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월요일 시장 보합권에서 만약에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종목은 잘 방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오후장 들어서는 또 오르잖아요. 이게 또 10시까지는 쭉 그렇죠. 내려갔다가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내려갔다가 2시부터 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3시 20분에 뵀을 때는 좀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집 사실 때 그게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을 꼭 활용해 보세요. 월 38만 원만 내면은 2억짜리 신축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실 겁니다. 맛동산에서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버팀목 전세대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면은 맛동산까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월요일도 파이팅 하시고요.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유쾌하게 좋은 정보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